안녕하세요. 중개실무 PT 정진숙입니다. 오늘은요, 공인중개사가 실무에서 정말로 무섭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계약을 잘 썼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확인설명서 한 칸, 특약 한 줄, 이게 사무실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2개월의 업무정지까지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가스가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확인설명서에는 설치됨으로 체크했던 사건을 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어디서 실수를 했고 어떻게 살아남았고 우리는 실무에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는지 중개실무 관점에서 김 PD와 깊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김 PD 안녕.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건 진짜 현장감이 있네요. 솔직히 계약하다 보면 매도인이 내가 해줄게요, 잔금전까지 마무리할게요, 이 말 너무 흔하잖아요. 맞아. 그런데 실무에서는 바로 그 말이 정말로 제일 위험해. 왜냐하면 말은 쉬운데 서류는 책임이 남거든. 그럼 오늘 사례 처음부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좋아. 어떤 부동산 거래가 있었어.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이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렇게 말한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도시가스는 제가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매수인도 그 말을 믿고 중개사도 그 말을 들었지.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점에 도시가스가 실제로 설치되어 있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야. 현장에서는 가스관도 없고 설비도 아직 안 들어와 있었는데 아직 미설치 상태였지. 그런데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도시가스가 설치됨으로 체크를 한 거야. 아니 대표님, 그건 딱 들어도 위험해 보이는데요. 아직 없는데 있다고 체크한 거잖아요. 바로 그거야. 실무자는 여기서 늘 유혹을 받아. 어차피 곧 설치될 거니까 미설치라고 쓰면 괜히 문제가 커질까봐 그냥 설치됨으로 적고 넘어가고 싶어져. 하지만 법은 그런 편의주의를 아주 무섭게 본다. 확인 설명서에 체크 하나 잘못한 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엄청 크지. 왜냐하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그냥 참고용 문서가 아니거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는 거래가 완성되기 전에 대상물의 상태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리고 근거 자료도 제시해야 해. 쉽게 말하면 공인중개사는 전달자만이 아니라 확인하고 설명하는 책임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매도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들은 대로 적었어요. 이렇게 안 통할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해. 공인중개사는 받아쓰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검증하고 설명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건에서 행정청은 어떻게 봤냐? 없는 걸 있다고 체크했네? 확인설명서 의무 위반이네? 그래서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어. 2개월이요? 그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엄청 크죠. 엄청 크지. 문을 닫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야. 고객의 신뢰가 무너지고 동네 평판이 흔들리고 기존 상담 흐름도 끊겨. 실무자 입장에서는 생계에 타격이 엄청 크지. 근데 대표님, 없는 걸 있다고 썼으면 보통은 그냥 중개사 잘못 아닌가요? 보통 감각으로는 그렇지. 나도 처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법원은 형식만 보지 않고 실질을 봤어. 핵심은 딱 두 가지였어. 첫 번째,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 당시 도시가스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둘 다 알고 있었다는 점. 두 번째, 그걸 보완해서 특약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었다는 점이야. 그 특약이 뭐였는데요? 공사 미진한 부분은 매도인이 완벽히 마무리한다, 이런 취지의 특약이 있었어. 오, 그러면 법원은 서류 한 칸만 본 게 아니라 계약 전체 구조를 본 거네요. 맞아. 법원은 이렇게 본 거야. 매수인이 진짜로 속았느냐, 아니면 현재 미설치라는 사실을 알고도 매도인의 이행 약속을 전제로 계약을 했느냐.
만약 당사자 모두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약속을 특약에 남겨두었다면 확인 설명서의 형식적 흠결만으로는 곧바로 기망이나 설명 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거지.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실수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으셨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현장 중개에서 진짜 사고를 막는 포인트만 계속 정리해 드리고 있고 끝까지 보시면 실무에서 바로 쓰는 특약 작성 원칙까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결론은 특약만 잘 쓰면 되는 거네요? 아니야. 여기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정말로 위험해. 법원이 없는 걸 있다고 체크를 해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 오히려 이 사건은 특약이 있었고 당사자 모두가 현실을 알고 있었다는 아주 제한적인 사정 때문에 행정처분이 취소된 거야. 그러면 특약이 없었으면요? 그랬으면 위험했지. 매수인이 나는 도시가스가 없는 줄 몰랐다, 문서만 믿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중개사는 방어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거야. 결국 이건 중개사가 잘했다는 판결이 아니라 간신히 방어에 성공한 사례로 봐야겠네요. 그렇지. 잘한 사례가 아니라 아찔하게 살아남은 사례야. 실무자는 그렇게 읽어야 해. 대표님, 그럼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매도인이 해주겠다고 하면 어디까지 적어야 합니까? 원칙은 아주 분명해. 첫째, 확인 설명서는 현재 상태로 적어야 해. 지금 없으면 미설치, 지금 안 되어 있으면 미완성, 지금 하자가 있으면 그대로 표시. 확인 설명서는 미래의 희망을 적는 칸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적는 문서야. 둘째, 미래의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으로 빼서 적어야 해. 셋째, 그 특약은 누가 봐도 오해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 구체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건 특약 작성 3원칙이야. 첫 번째, 대상 물건의 특정. 무엇이 미진한지를 정확히 써야 해. 그냥 공사 마무리함 이렇게 쓰면 안 돼. 예를 들어 도시가스 배관 연결 및 사용 가능 상태까지 설치 이런 식으로 대상을 보여야 해. 두 번째는 책임 주체의 특정. 누가 할 것인지를 분명히 써야 해. 그냥 추후 보완함 이렇게 쓰면 나중에 서로 미뤄. 반드시 매도인이 한다 또는 매도인 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주체를 못 박아야 해. 세 번째는 이행 기준의 특정. 어디까지 해놓는 게 이행 완료인지 기준을 해야 해. 대표적인 위험 문구가 잘 설치해준다, 성실히 처리한다, 완만히 마무리한다 이런 표현이야. 이건 나중에 분쟁이 나면 해석의 싸움만 커져. 그래서 잔금일 전까지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 가능 상태로 완비한다. 미이행 시 매수인이 잔금의 일부를 유보할 가능 이 정도로 기준과 결과를 붙여줘야 해. 와, 특약 한 줄도 이제는 그냥 감으로 쓰면 안 되겠네요. 절대로 안 되지. 특약은 여백의 메모가 아니라 사고를 막는 안정장치야. 대표님, 그런데 특약만 잘 써도 나중에 매수인이 발뺌하면 어떡해요? 바로 그걸 막는 게 상호인지의 기록이야. 이 사건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본 것도 당사자 모두가 현재 미설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거든.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냥 특약만 쓰고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해. 지금 이 시점에는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잔금 전까지 이러한 상태로 마무리하기로 약정합니다. 이걸 양쪽에게 분명히 말해줘야 해. 그리고 가능하면 특약 옆에 자필 확인, 별도 확인 문구 또는 체크 표시로 남겨. 그러니까 설명하고 써두고 확인까지 받아야 안전하다는 거네요. 맞아. 중개 실무는 결국 기록의 싸움이야. 구두는 날아가고 서류는 남아.
대표님, 이 사건 보면서 느끼는 건 중개사가 선의로 처리하다가도 걸릴 수 있겠다는 거네요. 그게 제일 무서운 부분이야. 대부분의 중개사고는 악의보다는 편의에서 시작돼. 어차피 해주기로 했으니까 좋게 좋게 넘어가자. 서류는 간단히 체크하자. 이 한 번의 편의가 나중에는 허위 기재, 설명 의무 위반,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로 커질 수 있어. 실무자분들이 특히 조심해야겠네요. 정말 조심해야. 특히 시설 설치, 불법 증축 정리, 누수 수리, 경계 복원, 임차인의 명도 이런 것 전부 비슷한 위험 구조를 가져. 현재 상태와 미래의 약속은 절대로 섞어서 적으면 안 돼. 대표님, 시청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말도 하나 알려주세요. 좋지.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추천해. 현재 기준으로는 도시가스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확인 설명서는 현재 상태대로 표시하겠습니다. 대신 매도인께서 잔금 전까지 도시가스를 사용 가능 상태로 마무리하는 조건은 계약서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겠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이 점 이해하셨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 이 멘트 좋네요. 현재 상태, 미래 약속, 책임 주체 다 분리돼 있네요. 맞아. 중개사는 설명을 분리해야 해. 그래야 책임도 분리가 돼. 오늘 사례의 핵심은 짧고 강하게 정리해 볼게요. 없는 걸 있다고 체크하는 순간 중개사는 매우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당사자 모두가 현실을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의 특약이 명확히 남아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방어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례의 면죄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실무의 정답은 늘 같다. 확인 설명서는 현재 상태대로, 특약은 미래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호 인지는 반드시 기록으로. 대표님, 오늘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네요. 구두 약속 믿고 체크하지 말고 현재는 현재대로, 약속은 특약으로, 이해는 기록으로 남겨라. 맞아, 바로 그거야.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는 사람이어야 해. 서류 한 칸이 작아 보여도 그 한 칸이 사무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 오늘 영상 보시는 공인중개사분들, 초보중개사분들,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앞둔 매수 매도분들까지 계약 전에는 꼭 기억해 주세요. 현재 상태를 흐리게 적는 순간 책임도 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돌아옵니다.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중개 실무를 전달해 드린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도시가스 설치 여부에 따른 중개 실무 사례를 제가 가지고서 이야기를 김 PD와 나누어 보았습니다. 김 PD 고생했어.